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와카스 아메드의 폴리메스입니다. 폴리메스라는 단어는 박식가, 박식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요. 책에서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 출중한 재능을 발휘하여 방대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지닌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전문직이 대세였던 전통사회에서 점점 벗어나 다양한 방면으로 직업을 가지고 더 세상을 넓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팀 페리스, 공자, 정약용, 쿠페르니쿠스, 아리스토텔레스, 오프라 윈프리, 유발 하라리, 오프라 윈프리의 멘토였던 마야 안젤로를 포함해 엄청나게나 많은 폴리메스들이 이 책에 나오고 있습니다. 폴리메스의 폴리라는 말은 3개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폴리메스는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분야 3가지 이상의 일을 출중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출중하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저자는 평단의 호평, 대중의 인지도, 경제적 성공, 작품 출판 및 혹은 전시, 자격증이나 수상 경력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 이상으로 방대하고 종합적인 사고와 방법론을 지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여러 방면의 재능이 많은 사람과 폴리메스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계가 있을까 저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책에서 나오는 다양한 폴리메스들을 보면서 각 학문, 분야의 지식을 출중하게 소화해내고 그 학문들을 통합해서 진정한 통합적 사고와 깊은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저는 폴리메스를 판단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와카스 아메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청년 다빈치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는 저자였는데 와카스 아메드 역시 폴리메스입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런던에서 경제학 학위를, 런던 정치경제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학위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또한 칼릴리 컬렉션 재단의 예술감독이고 외교 분야 기자로도 일했다고 하며 신경과학 연구자로서 만성통증 치료에 대해 다학문적인 접근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방면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글로벌 운동인 다빈치 네트워크의 창립자이며 매년 폴리메스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5년 이상을 공부해서 폴리메스 이 책을 세상에 내놓았다고 합니다. 책을 읽으면서 조금 아쉬운 것은 정약용을 제외하고 한국인 폴리메스의 예시를 볼 수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우리나라는 왜 폴리메스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든 책인데요. 책의 중간에도 나오지만 사회적인 구조와 교육이 우리나라에서는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충족하고자 하는 활동을 타박하고 지향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00페이지가 넘는 책이긴 하지만 많은 어른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 8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 책이며 들어가며 시대를 뛰어넘는 사람, 이 세계를 빚어낸 사람들, 전문화 숭배, 사고방식을 개혁하라, 다른 길은 없는가, 21세기 폴리메스, 미래의 주인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은 폴리메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고 많은 지식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폴리메스들의 업적을 풀어가며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 때는 모든 인간이 다 폴리메스였다고 합니다. 집을 짓는 건축가, 음식을 구하는 수렵인, 다양한 도구를 만드는 장인, 누군가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는 장의사 등으로 경계를 넘나들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한 사람이 모두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중세시대 때는 폴리메스가 궁정의 눈에 띄어 궁정인으로서 살아가며 그들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성이나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폴리메스로의 능력이 있어도 두드러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대사회로 오면서 지식의 방대함과 문명의 발달로
우리는 폴리매스보다 하나를 잘하는 전문화된 기술을 터득한 사람들을 선호하며 폴리매스의 멸종을 만들어갔다고 합니다. 리처드 브랜슨, 일론 머스크, 팀 페리스 등의 유명인사를 본다면 다행히 아직 멸종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화를 숭배함으로써 사회구조 자체가 폴리매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교육제도 역시 폴리매스가 아닌 한 가지의 지식을 주입하고 한 가지의 전공만을 배워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인간은 원래 가진 배우려고 하는 욕구를 억제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마저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이 왔다고 합니다. 교양 과목이 필요 없어지게 되고 전문적인 지식인이 아니라면 지위를 높일 수 없는 아주 불공평한 세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며, 앞으로 인공지능의 도래로 인해서 전문직들 역시 자신의 직업의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폴리매스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합니다. 폴리매스가 되기 위해서 사고방식을 개혁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로 사고방식의 지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서 책을 다 읽지 못한다면 챕터 5만 읽어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가진 개성, 호기심, 지능, 다재다능함, 창의성, 통합이 폴리매스를 만드는 필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6가지 중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폴리매스가 될 수 있도록 6가지를 적용해야 하는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인 개성은 잠재력을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폴리매스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괴짜, 미친 사람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다른 누군가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 최적의 자아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잠시 다른 이야기지만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강연에서처럼 우리나라는 관계를 중시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이는 개성 찾기지만, 앞으로 생존을 위해서라면 꼭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2번째는 경계를 짓지 않고 중단 없이 탐구하는 능력인 호기심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호기심을 잃는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을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호기심을 타고나며 폴리매스들에게 그 호기심은 자신들이 다양한 학문으로 들어가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그들은 한 가지에만 호기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방대한 분야에서 호기심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부분을 충족할 때마다 다른 분야로 넘어가고 서로 통합하면서 폴리매스가 되는 길을 걷게 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자질을 배양하고 연습하고 최적화하는 능력인 지능 역시 폴리매스에게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탁월한 지능은 천재의 가장 큰 특징이며, IQ는 사회적 명성뿐 아니라 다재다능함과 같은 역량과도 관련이 있다고 미국 심리학자 키스 시몬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능지수와 박식한 폴리매스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IQ 점수가 한동안은 등한시 되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폴리매스가 되기 위해서 지능을 높여 자신의 지적 자원을 넉넉하게 여러 분야에서 분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비판적 사고와 판단력을 기르고 하워드 가드너가 말한 다중지능을 인정하고 하나의 지능을 높여 다른 지능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번째는 여러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넘나드는 다재다능함이 필요합니다. 다재다능하기 위해서는 호기심과 지능이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다재다능은 폴리매스의 가장 핵심적인 역량이라고 합니다. 무관해 보이는 여러 영역을 매끄럽게 넘나드는 능력으로 폴리매스에게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양성을 중시하고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경험의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말하면 입이 아픈 이야기겠지만 한 가지를 경험한 사람보다는 100가지를 경험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의 다각화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폴리매스들은 시간 관리를 잘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에 모든 지식을 섭렵하기 위해 시간을 잘 활용한다고 합니다. 다섯째는 창의성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의성은 서로 무관해 보이는 능력을 연결해서 무언가를 창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잡종이 창의성을 낳는다고 합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학문과 지식을 이종교배하는 것을 통해 새로운 것을 발달시키며 아이디어를 번식시켜 간다면 충분히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학과 예술의 만남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큰 도구가 될 수 있으며 실제로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포함해 과학자들은 예술가이기도 하고 예술가들은 과학자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의 뇌를 들여다보았을 때 나무만 보는 좌뇌와 숲을 보는 우뇌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일반인들도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다양한 지식을 통합해 전체를 보는 능력인 통합성은 폴리매스들이 가진 특징이라고 합니다. 흔히 맥락을 파악하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말만 생각하거나 단순하게 어떤 한 단어만 생각해서 꼬리를 무는 것은 폴리매스들은 지양한다고 합니다. 폴리매스들은 전일적 사고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통해 하나의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는 다른 무언가를 또 알아가면서 전체를 보려고 하는 노력도 하고 그런 호기심과 열정도 있다고 합니다. 교육학자 존 듀이가 말한 것처럼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단편적인 학습은 아이들에게 전혀 학습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것처럼 교육을 포함해 많은 부분들에서도 우리는 전체를 보고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폴리매스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21세기를 살아가는 개인에게 다재다능함의 가치는 더없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재다능함은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데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폴리매스는 인간이 번영하는 필요한 속성인 생존 능력과 적절한 관점, 발전 잠재력을 포함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자기가 살고 싶은 삶을 산다고 합니다. 저자가 말한 것 중에서 우리는 폴리매스로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폴리매스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고대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재능을 지녔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전문화되어가는 세계에서 사람들은 한 가지만 잘하는 것을 원하고 스페셜리스트를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또 다른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의 전문직을 가졌다면 인공지능에게 빼앗길 위기이고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과 인간은 모두 폴리매스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과 없이 드러낼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는 구조학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폴리매스 인재를 원하는 우리나라지만 전혀 사회적인 구조로는 폴리매스 인재를 키울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고 질문하는 것을 우리 사회는 억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잠재력을 깨닫고 자기가 가진 무한한 힘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그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되어 그것과 연관되어 보이는 것도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지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분야와 관련이 없는 분야도 섭렵하고 하나하나의 스페셜리스트이며 전체적으로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의 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폴리매스 인간으로서 꼭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오늘의 산책길의 책은 와카스 아메드의 폴리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